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인류가 주로 사용했던 소재를 기준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눈 것처럼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는 곧 소재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소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인류가 겪는 모든 것이 그물망처럼 연결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시대를 연 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소재인지 함께 보실까요? 이 소재의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 역사부터 간단히 살펴보시죠.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Nova, can't stop, hyper, stellar. 멈춰, 그걸 찾아. Single light of a dying star. Supernova.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는 많은 양의 계산을 정확히 해내는 도구를 원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건축을 하기 위해서도 배의 항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거든요. 그 결과 주판, 계산자 같은 단순한 기구들부터 파스칼이 고안해낸 톱니바퀴식 기계까지 다양한 기계식 계산기가 탄생했습니다.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가 세상에 나온 것은 1945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컴퓨터로 잘 알려진 ENIAC입니다. 발명 시기에서도 알 수 있듯 이 기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탄의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사람이 두꺼운 숫자표 책을 뒤지고 계산자를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7시간이나 걸려 풀어낸 탄도를 단 3초 만에 계산해냈기 때문에 총알보다 빠른 계산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나 ENIAC의 진공관 수는 17,000개가 넘어서 당시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서가를 2개쯤 포개놓은 크기였습니다. ENIAC은 유리병 안에 구리선을 넣어 만든 진공관 스위치를 사용하는데요. 요즘 컴퓨터처럼 0과 1만을 사용해서 이진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9까지의 숫자의 진공관을 대응시키고 나타내려는 숫자에 해당하는 진공관에 전류가 흐르게 하여 십진법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복잡한 계산일수록 진공관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하마처럼 전력을 잡아먹어 ENIAC이 한번 가동하면 필라델피아 시내의 가로등이 희미해질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진공관이 시도 때도 없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진공관을 교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ENIAC에서 오늘날 컴퓨터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소재와의 만남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반도체입니다. 이것은 실리콘으로 만든 웨이퍼라는 것이고요. 제가 약 20년 전에 연구할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부도체의 중간 정도로 어정쩡하게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반도체를 반도체 모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미의 반도체는요, 전기나 빛 또는 온도 등의 자극에 의해 도체처럼 될 수도 있고 부도체처럼 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반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중간 위치에 서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가 없었을 때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인공적인 스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도체와 부도체를 복잡하게 조합해야 했기 때문에 부피와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ENIAC에 사용된 진공관이 유리병에 구리선을 넣어 만들어졌던 것처럼요. 하지만 반도체는 스스로 스위치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로도
얼마든지 성능이 좋은 스위치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로 만든 새로운 스위치가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1948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존 바딘, 워터 브래튼, 윌리엄 쇼클리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당시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의 220분의 1에 불과한 크기로 진공관을 대체하고 소형화를 가능하게 해서 상업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대중화에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랜지스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물질로 절마늄을 썼거든요. 이 절마늄은 매장량도 현저히 적은 데다가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도 조금씩 전류가 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마치 다른 성능은 다 좋은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나 할까요? 쇼클리는 반도체 물질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마늄을 실리콘으로 대체하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실리콘은 모래에서 추출할 수 있기에 매장량도 풍부하고 전류가 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래를 녹여 실리콘을 추출하는 것 자체가 당시 기술로는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쇼클리는 이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1955년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 이주하여 쇼클리 연구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가 시작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연구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문제는 쇼클리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완벽주의자여서 조금만 거슬리면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줬고 하루에도 기분이 몇 차례나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합니다. 결국 쇼클리 연구소에 있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탈출을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1957년에 쇼클리 연구소를 뛰쳐나와 새로운 회사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차리죠. 이들을 8인의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 중 로버트 노이스는 1959년 실리콘을 사용해 우리가 흔히 칩이라 부르는 집적 회로를 발명해냈습니다. 그렇게 트랜지스터의 시대에서 다시 한참 수준 높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시대, 즉 칩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8인의 배신자들은 현대 비즈니스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함께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를 세웠던 이들은 이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연쇄적으로 세웠는데요. 인텔,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의 역사가 시작했죠. 실리콘 반도체 산업은 세계를 IT 혁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실리콘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진공관을 덕지덕지 연결한 회로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씩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세상에 나오기 힘들었겠죠. IT 혁명은 물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데이터 혁명도 한참 늦어졌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실리콘 시대 또는 구석기가 아닌 규석기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인류사에서 실리콘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리콘의 한계가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리콘 시대가 시작된 후부터 반도체는 점점 크기를 작게 만들면서 집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적도가 높아지고 공정도 미세해지자 실리콘 반도체의 성능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집적 회로의 핵심 소자인 트랜지스터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 원자 몇 개만으로 트랜지스터를 구성해야 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원자 몇 개로만 구성된 트랜지스터는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 또한 역시 소재에 있습니다. 저마늄에서 실리콘으로 반도체 물질을 대체해 칩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소재로 새로운 반도체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소재 중 하나는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적은 원자 개수만으로도 트랜지스터 구성이 가능하고
게다가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성이 100배 이상 높아서 실리콘보다 훨씬 더 빠른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다만 여태까지 그래핀은 전류 제어가 어려워서 반도체 소재로 활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앞서 반도체란 전류가 흐르는 상태, 흐르지 않는 상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이라 설명해 드렸었죠. 이렇게 전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핀은 이런 전기적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유의미한 성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대 IT 산업의 역사는 반도체 소자의 진화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진화는 소재가 이끌어왔죠.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진화의 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어떤 반도체 소재가 나타나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기술 혁명의 순간에는 항상 소재가 있었다로 하겠습니다.